어제 했었던 거 잠깐 쭉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요. 파일 열어주시고요. 모두 실행 한번 해주세요. 데이터셋은 와인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었었고요. 데이터셋이 그렇게 어렵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컬럼 4개밖에 없어요. 변수는 3개, 그리고 타겟이 하나, 이렇게 해서 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었고요. 우리의 목적은 0과 2를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구분하는 게 우리의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그 변수들이 알코올 도수, 그다음에 당도, pH, 산도 이 3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그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를 구분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뭐 기술 통계량, 그다음에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는지, 뭐 그다음에 각각의 변수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해봤고요. 훈련셋과 테스트셋 나누고, 뭐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디시전 트리를 생성하고, 훈련시키고, 예측하고, 그 다음에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비교해서 정확도가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들은 모든 모델에서 전부 다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샘플들이 틀렸을까, 어떤 샘플들을 잘 맞추고 어떤 샘플들을 잘 틀렸을까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컨퓨전 매트릭스 히트맵을 그리죠. 그래서 훈련셋을 보시면 훈련셋은 정말 거의 정확하게 맞추고 있어요. 5,000개 가까이 되는 5,000개가 넘었죠. 훈련셋에 5,000개가 넘는 와인이 있었는데 3개, 8개, 11개 빼고는 전부 다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테스트셋에서의 예측값을 찾아보고 테스트셋의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를 해보시면 정확도가 87%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아마 1,300개였나? 예, 그랬던 것 같은데 1,200개, 1,300개, 1,300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틀린 부분들이 나오죠. 레드를 화이트로 잘못 예측한 경우, 화이트를 레드로 잘못 예측한 경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디시전 트리의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기본적인 가장 디시전 트리의 특징이에요. 디시전 트리의 특징이 과대적합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게 기본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을 만큼 성장을 시키면 얼마든지 성장을 시키면 분류든지 회귀든지 어, 훈련셋은 정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 요거는 위쪽에 있는 이 복잡한 디시전 트리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시각화를 해본 거죠. 디시전 트리가 어떤 식으로 그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단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디시전 트리 시각화예요. 디시전 트리 시각화 하실 때는 플롯 트리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가장 간단하게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보시면 그 와인의 그 당도가 얼마 이하인지 얼마 이상인지 그 다음에 다시 자식 노드에서도 당도가 얼마 이하인지 아닌지 여기서도 당도가 얼마 이하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그 노드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이렇게 노드들을 나누다 보면 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리프 노드, 나뭇잎 노드에서는 거의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 뭐 레드 와인만 있거나 화이트 와인만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디시전 트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러면서 몇 가지 수학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디시전 트리가 이렇게 부모 노드에서 자식 노드로 노드를 나누는 기준이 어, 부모 노드의
진위 불순도와 자식 노드의 진위 불순도의 차이가 가장 커질 수 있는 질문을 선택을 해서 그 질문으로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노드를 나누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진위 불순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그 공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위 불순도는 1에서 각 클래스가 될 확률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빼준 값이 진위 불순도고요. 진위 불순도는 최소값이 항상 0이고요. 최대값은 이진 분류냐, 다중 클래스 분류냐에 따라서 최대값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클래스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진위 불순도의 최대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 불순도의 최대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약간 좀 계산하기 위해서 항상 최소값은 0이 되고 최대값은 1이 되도록 만든 그런 그 지표가 엔트로피, 무질서도라고 하는 지표예요. 이거는 확률 곱하기 로그 확률. 요거를 다 더한 값들의 마이너스를 취합니다. 마이너스를 취해줘야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무질서한 경우, 완전히 무질서하다는 경우는 각 클래스가 전부 다 같은 비율로 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완벽하게 무질서한 경우고요. 다중 클래스 분류든 이진 클래스 분류든 항상 1이 됩니다. 엔트로피는. 그리고 그 무질서하지 않은 상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는 어느 하나의 클래스만 모여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 어떤 거를 사용해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줘요. 디시전 트리에서는. 그래서 디시전 트리의 특징이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없고요. 변수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결과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결과를 이해하기가 쉽고 단점은 과대적 합이 되기가 되게 쉽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에서는 반드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요. 어, 그래서 그 뭐 맥스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으로 시작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의미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값을 키웠을 때 그 트리가 작아지는 건지 아니면 값을 줄였을 때 트리가 작아지는 건지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값을 키웠을 때 트리가 작아진다. 그러면 과대적 합이 적어지는 거예요. 트리가 크면 과대적 합이 크게 생기는 거고요. 트리가 작으면 과대적 합이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음, 그 어떤 파라미터의 값을 증가시켰을 때 트리의 크기가 커질까 작아질까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러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뭐 이렇게 해봤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뭐 뎁스가 이거 같은 경우는 뎁스가 1, 2, 3, 4 뎁스가 4개인 디시전 트리를 만든 거네요. 뎁스가 4개인 디시전 트리를 만들었을 때 훈련 셋 그리고 테스트 셋 정확도 비교해 보시면 0.859, 0.852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죠. 물론 정확도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우리 그 데이터셋 자체가 사실 이거 분류하기가 쉬운 데이터셋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어, 정확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과대적 합을 줄일 수는 있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확도를 보여주는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뭐 반복문을 통해서 어떤 그 점수가 제일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그 트리의 뎁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트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이죠. 그러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점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 디시전 트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에요. 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훈련셋은 얼마든지 정확하게 어, 정확도 100%에 가깝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테스트셋 혹은 검증셋에서 점수는
어느 한계 이상을 더 이상 올라가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뎁스를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훈련되지 않는 데이터의 그 정확도를 더 이상 높일 수 없다는 얘기는 뎁스를 더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4나 5 정도를 선택하는 게 적당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문제점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체 데이터를 훈련과 테스트로만 분리해서 그 다음에 훈련 셋으로 검증을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에 튜닝했을 때의 성능을 테스트 셋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끝났을 때 그리고 그 끝난 모델에 대해서 그 일반화 성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는 정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테스트 셋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머신러닝을 할 때는요. 훈련 셋, 검증 셋, 테스트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훈련 셋으로 데이터들을 훈련을 시키고요. 검증 셋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면서 검증 셋들을 이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델에 대해서 일반화 성능이 얼마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테스트 셋을 딱 한 번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그래서 훈련셋, 검증셋, 테스트셋 이렇게 세 개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전체 데이터셋을 일단 훈련과 테스트로 먼저 나누고요. 여기 훈련셋이 있죠. 그 훈련셋을 다시 훈련과 검증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전체 데이터가 이만큼 있었다. 이거 띄워놓고 여기를 테스트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다시 스플릿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훈련이다. 여기가 이거를 검증용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죠.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훈련되는 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테스트 셋을 잘라버렸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또 검증 셋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훈련 셋을 어떻게 랜덤하게 샘플링 했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겠지만 그 랜덤하게 샘플링 된 80%가 어떻게 샘플링 된 건지에 따라서 그 점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냐면 죄송합니다.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요. 교차 검증. 바로 교차 검증으로 넘어갈까요? 저희가 교차 검증하는 순서를 보시면은요, 교차 검증할 때 사용할 모델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트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어, 교차 검증을 할 모델, 훈련셋, 훈련 레이블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죠?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누지 않고, 훈련과 테스트로 나눴을 때, 그 만들어진 훈련셋 전체를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 검증의 횟수를 CV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훈련을 하게 되는 거냐면 전체 세트가 있었죠. 이 전체 세트에서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을 테스트 셋으로 남겨놨을 거예요. 여기에 X 트레인 풀, Y 트레인 풀이라고 하는 거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교차 검증은요, 이 훈련 세트를 교차 검증, 5폴드 교차 검증이다. 라고 하면, 얘를 5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가 20%씩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훈련 셋 중에서 요 20%를 띄어내고 나머지 4개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런 과정을 5번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 얘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는 얘를 검증셋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4개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얘를 검증셋으로 해서 나머지 4개를 훈련셋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검증셋으로 해서 나머지 4개를 훈련셋으로 훈련시키고 얘를 검증셋으로 하고 나머지 4개를 훈련셋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죠. 그러면 훈련셋 점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5개가 나오게 될 거고요. 검증셋 점수도 5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5개의 훈련셋 점수들의 평균, 그리고 5개의 검증셋 점수들의 평균, 이걸로 훈련셋과 검증셋의 점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훈련셋의 점수는 5개의 평균이다. 그리고 검증셋의 점수도 5개의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인 점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렇게 선택해서 훈련시켰을 때 점수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요렇게 선택해서 훈련시켰을 땐 점수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얘네들을 평균 내면 그 일정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교차 검증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5번,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전체 훈련 셋을 적어도 한 번씩은 훈련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검증도 여기 있는 것들을 한 번씩은 사용해 보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를 하시게 되면 딕셔너리를 리턴해줘요. 음,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의 리턴 값은 딕셔너리입니다. 어, 네. 타입을 출력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 그 리턴 값을 그냥 출력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여기 중괄호가 있죠. 중괄호가 있으니까 이거는 딕셔너리. 딕셔너리면 키와 밸류가 있겠죠. 키와 밸류가 있겠죠. 키 값은 전부 다 문자열이고요. 그리고 밸류들은 전부 다 넘파이 배열이에요. 넘파이 배열인데 각각이 의미하는 거는 fit time, 훈련시킬 때 걸린 시간, 스코어 타임, 점수 계산할 때 걸린 시간, 테스트 스코어, 5개의 검증 셋들의 각각의 점수들, 그리고 트레인 스코어, 5개의 훈련 셋들에 대한 각각의 점수들. 그래서 우리가 훈련 셋의 점수는 뭘로 생각하는 거냐면 이 5개 숫자의 평균. 그 다음에 검증 셋의 점수는 뭘로 생각하냐면 이 5개의 점수의 평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 셋 점수 한번 보시면은요. 0.86이 나오기도 하고 0.87이 나오기도 하고 0.87, 0.87, 0.87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네들 평균 내면 평균을 내는 거죠. 검증셋 보세요. 검증셋은 20%밖에 안 돼요. 검증셋의 점수가 왔다 갔다 해요. 보시면 88%, 86%, 어떤 거는 84%, 86%, 85%. 그러니까 특히나 검증셋의 점수가 검증셋 20%를 어떻게 골라냈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세트가 작기 때문에. 그죠? 네.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정확도가 그 어떤 검증셋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88%가 되기도 하고 84%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평균 내는 게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게 교차 검증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차 검증에서의 훈련 점수는 트레인 스코어의 평균 값으로 그리고 교차 검증에서의 검증 점수는 테스트 스코어의 평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게 교차 검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중간 과정들이 필요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fit time, score time, train score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검증 점수만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crossval score라고 하는 함수만 쓰셔도 돼.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숫자 5개를 줘요. 5개의 점수들을 주는데 이 5개의 점수는 교차 검증에서 각각의 검증 셋,
5개의 검증셋이 생기잖아. 20%씩. 그 점수들을 저장한 numPy 배열이. 그래서 요거 평균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한 내용이었었어요. 어제까지 저희가 한 내용이었었고, 그래서 중간에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봤지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기보다는 앞으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실 때에는 훈련, 검증, 테스트로 나눠놓고 하시거나 그래서 훈련셋과 검증셋만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눴으면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교차 검증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딱 요거 한번 해볼게요. 교차 검증을 사용해서 위쪽까지가 전부 실행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교차 검증을 사용한 여기서도 맥스뎁스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맥스뎁스 튜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 그 변수 잠깐만 보시면은요. 목차 중에서 train, validate, test 나누는 부분이 있었어요. 전체 와인셋, 와인과 와인의 레이블들이 있었고요. 그게 X하고 Y. 그리고 이 X와 Y를 테스트셋 20% 띄워놓고 훈련셋으로 만든 게 Xtrain 풀, X테스트, Ytrain 풀, Y테스트 이렇게 변수 이름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죠? 교차 검증하실 때는 얘를 이용하시면 돼요. 다시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다시 나누지 마시고 교차 검증을 이용하실 때에는 전체 데이터셋을 테스트셋 20%로 분리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요 만들어진 X트레인 풀과 Y트레인 풀을 교차 검증해서 이용하시면 돼요.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 점수 보시면 요렇게 나왔었어요. 요 그래프하고 비교해 볼 거예요. 얘는 어떻게 그 그래프를 그린 거냐면 얘는 이 전체 훈련셋을 다시 훈련과 검증으로만 나눠서 한 번만 검증을 한 거잖아요. 5번 평균을 낸 게 아니라 얘를 한 번 훈련시키고 얘 가지고서 점수 계산하고 그렇게만 한 거죠. 평균 내지 않고 이거 여기도 20%예요. 여기도 20%이기 때문에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죠? 5폴드 교차 검증하고 비슷한 건데 다른 점은 뭐냐면 훈련세 그 80%, 5분의 4가 한 번만 훈련이 됐고 그 다음에 검증에도 5분의 1이 한 번만 사용이 됐어요. 그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과소적합이 일어나는 부분도 나왔어요. 그죠? 과소적합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과대적합이 점점 커지는 모습도 보이고 요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 그래프와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이 그래프와. 자, 그러면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바로 이용을 할 거고요. 훈련셋을 저장하기 위해서 훈련 스코어스라고 할 겁니다. 검증셋 점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validation scores라고 할 거예요. 얘는 교차 검증에서 훈련셋 점수들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고요. 리스트고 여기는 교차 검증에서 검증셋. 근데 교차 검증에서는 테스트셋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테스트 스코어라고 나오잖아요. 테스트 스코어. 검증셋 점수. 그냥 이렇게 쓸까요? 훈련셋 점수는 교차 검증에서 트레인 스코어라고 되어져 있고요. 교차 검증에서 검증셋 점수는 테스트 스코어라고 되어져 있어요. 검증셋 점수들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뎁스를 바꿔갈 거예요. 맥스 뎁스를 어제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2부터 15까지, 그러니까 16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할 거고요. 반복을 할 거예요. 교차 검증을 반복할 거예요. 교차 검증을 반복할 겁니다. 5번씩 훈련시키는 거를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depth, in, max, depth,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선 트리를 만드셔야 돼요. 훈련시킬 트리는 decision, 트리, decision, 트리, classifier로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 max, depth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하시면 돼요. 랜덤 스테이트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2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을 수행을 합니다. 네, 요거는 교차 검증에서 사용할 머신러닝 모델. 음, 그리고 교차 검증 수행, 실행. 교차 검증하실 때 무슨 함수 사용하시면 되냐면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 사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가 에스티메이터죠. 에스티메이터에 뭐 주시면 돼요? 디시전 트리.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파라미터 있죠. 이거는 훈련셋이죠. 교차 검증은 따로 검증셋을 따로 나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train full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레이블도 train full 이용하시면 돼요. 이게 교차 검증에서 사용할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이에요.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렇게 순서들 쭉 나오는데, 여기 CV라고 하는 거 있죠. CV. 어, 그 훈련셋을 몇 개로 나눌 거냐요. 훈련셋을 3개로 나눌 거냐, 5개로 나눌 거냐, 10개로 나눌 거냐. 3개로 나누면 66%, 3분의 2만 훈련을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5개로 나누면 5분의 4를 훈련할 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10개로 나누면 10분의 9, 90%를 훈련할 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음. 보통은 5폴드 교차 검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5폴드를 할 거고요. 여기. 우리 어제 n jobs라고 하는 건 안 썼었죠. 요거 넣어줄게요. 오늘은 n job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마이너스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파라미터들 중에서 return train score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return train score가 기본값이 false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 훈련 점수는 우리가 리턴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훈련셋과 테스트셋, 훈련셋과 검증셋 점수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려면 요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하나 더 추가할 건데 return train score 이거를 true로 바꿔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여기서 훈련이 5번 일어나는 거예요. 5번. 그게 여기에 저장이 되죠. 아까 우리 얘가 딕셔너리고 점수가 5개씩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훈련셋의 정확도를, 훈련셋의 정확도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5개의 훈련 점수들의 평균으로 계산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어, 넘파이 천민. 이게 평균 계산하다잖아요. 평균 계산하다, 교차 검증에서 훈련 스코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얘가 배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numpy 함수를 이용해서 그 평균을 계산하고 싶은 배열을 아규먼트로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제는 이렇게 썼잖아요. CV 그 다음에 train, score 이렇게 하고 여기 점
요렇게 메서드 호출했었죠. 어, 요렇게 호출하는 거나, 요렇게 호출하는 거나, 요렇게 사용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음. 이거는 무엇을 계산한 거냐면, 그, 5fold 교차 검증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한 게 5fold 교차 검증을 사용한 거잖아요. 어, 교차 검증에서 5개 훈련 점수들의 평균을 계산을 한 거죠. 이거를 훈련셋의 점수라고 우리는 생각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어. 그러니까 뎁스가 지금까지 뭘 한 거냐면 뎁스가 2일 때 디시전 트리 하나 만들어서 훈련을 몇 번 시킨 거냐면 5번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 전체 훈련 셋을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서 요렇게만 선택해서 한번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한번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요렇게 훈련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죠? 어? 5번 훈련을 시킨 거예요. 5개의 훈련 점수가 나오죠. 그거를 평균 내는 거예요. 이 평균 값을 뭐라고 생각하겠다? 뎁스가 2일 때 디시전 트리의 훈련 점수로 생각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음? 5fold 교차 검증을 한다는 얘기는 5번 훈련을 시켜서 그 평균 값을 이 디시전 트리의 훈련 점수라고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어디다가 append를 할 거냐면 train scores에다가 append tr train accuracy라는 뜻이죠. 훈련 정확도. 그러면 교차 검증 5번 한 다음에 점수가 딱 이제 5개의 점수가 나오는데 평균값 하나만 여기다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평균값 하나만. 그 다음에 뎁스가 3일 때도 마찬가지. 뎁스가 3인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도 5번 훈련을 시키고 5개의 훈련 점수가 나오면 평균값 계산해서 그 평균값을 우리는 뎁스가 3인 디시전 트리의 훈련 점수, 훈련 정확도라고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여기다 저장하겠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 교차 검증에서 5fold 교차 검증 교차 검증에서 5개의 테스트 검증 점수들의 평균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여기는 저는 벨이라고 할게요. 벨 HC. 이것도 평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교차 검증은요. 무슨 키를 가지고 있냐면 테스트 스코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테스트 스코어.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validation scores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append 해주시면 돼요. 일단 basis.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우리가 그동안 그 반복문 돌렸을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거 2부터 15까지죠. 2부터 15까지니까 이거 반복하는 횟수가 몇 번이에요? 14번이에요. 그렇죠? 14번인데 한 번 할 때마다 훈련 검증, 훈련 검증, 훈련 검증을 몇 번 하는 거예요? 5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훈련시키고 검증하고 훈련시키고 검증하고가 전부 몇 번 일어나는 거냐면 70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했었던 반복문은 교차 검증을 사용하지 않았었던 반복문은요. 그냥 디시전 트리 만들고
훈련시키고 점수 뽑아내고 14번만 한 거예요. 14번만. 근데 지금은 14번 반복할 때마다 한 번마다 5번씩 훈련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그래서 전체 반복하는 횟수가 훈련하고 검증하는 이런 횟수가 70번이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죠? 네. 자, 여기 njobs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그 보통 요즘 컴퓨터들 전부 다 멀티코어 그죠? CPU가 그죠? 요즘은 듀얼 코어도 없어요. 그죠? 예. 보통 보통이 쿼드코어 아니면 옥타코어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CPU가 뭐 4개짜리, 8개짜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CPU가 쿼드코어면 4개가 있는 거고 뭐 옥타코어면 8개가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이 Njobs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CPU 코어를 최대 몇 개까지 사용할 거냐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를 여기를 2라고 하면 어, CPU 코어 2개를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여기를 4라고 설정하면 CPU 코어를 4개를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CPU 코어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계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CPU한테 1번 훈련 검증 맡겨버리고 두 번째 CPU한테 2번 훈련 검증 맡겨버리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 몇 개짜리인지 알 수 없죠. CPU가 뭐 듀얼 코어인지 쿼드 코어인지 옥타 코어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현재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CPU의 최대 성능을 다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개면 여기를 2라고 하면 뭐 쿼드 코어나 옥타 코어인 그런 CPU에서도 2개까지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4라고 하면 쿼드 코어면 최대 성능을 다 사용하는 거지만 옥타 코어면 절반밖에 성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주면 그 CPU의 최대 성능을 다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멀티코어 CPU의 모든 성능을 최대로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njobs를 마이너스 1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하거나 아니면은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파라미터에 njob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 함수들이면 njobs가 있는 함수들이면 항상 마이너스 1로 세팅하고 사용을 할게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그 계산하는 시간 면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 njobs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교차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트레인 스코어가 14개의 점수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14개의 점수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밸리데이션 스코어도 14개의 점수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PLT.점 플러스로 그리시면 될 거고요. X축은 max, depths, 그 다음에 train scores 이렇게 그리시면 될 거고요. 파란색 동그라미 직선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이블은 훈련셋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그릴 거고요. 두 번째 그래프도 X축은 maps, 그 다음에 Y축은 위에 validation scores라고 만들었죠. validation scores. 여기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변수 이름을. 요거 사용하면 될 거고요.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삼각형으로 하고요. 점선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은 어, 검증이라고 해요. validation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그냥 옵션들인 것 뿐이에요. 범례를 보여주면 좋을 거고요. 그리드 그리면 좀 벽자들을 그리면 좋을 거고 X 레이블은
여기는 depth죠. 트리의 depth, 트리의 depth. 그리고 y 레이블은 우리가 정확도를 계산한 거죠. accuracy. 그리고 마지막으로 plt.show.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어때요? 바로작합이 안 나타나죠. 제가 뭐랑 비교할 거라고 했냐면 요거랑 비교할 거라고 그랬어요.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을 사용해서 교차 검증 안 하고 한 번만 했을 때 맥스 뎁스.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뭐 여기도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리고 훈련 셋은 이렇게 올라가요.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경향은 비슷한데 검증 셋이 어떻게 나누어졌느냐에 따라서 과소적합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해요. 음, 이런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약간 다르죠. 그죠? 훈련 셋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검증 셋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최대값이다. 여기가 최대값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더 이상 안 올라가죠. 그죠? 내리락 오르락 하지만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래서 맥스 뎁스는 5일 때가 제일 좋겠다. 여기서도 비슷한 값을 찾기는 했어요. 훈련셋은 뭐 계속해서 98% 이상 더 늘리면 100% 가깝게 늘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테스트 셋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교차 검증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안정적인 점수를 훈련셋과 테스트 셋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평균 값으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값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네. 이게 교차 검증을 사용해서 하시는 방법이고요. 교차 검증을 이용하면 훈련셋 점수와 검증셋 점수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굳이 훈련셋을 우리가 직접 훈련과 검증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죠? 5폴드는 5번 반복, 10폴드는 10번 반복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단점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